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치유를 지향하는 하이선 힐링하우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이선 힐링하우스는 건강 10계명을 바탕으로 인체정화, 명상, 마음성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신건강, 전인건강, 참 건강 이념을 알리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 명이 되는 분들이 건강전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몸이 아프십니까? 당신은 마음이 아프십니까? 저희 하이선 힐링하우스의 대문을 똑똑 두드려 보세요. 건강으로 가는 길이 보일 겁니다. 이번 달 읽어드리는 책은 대한발효해독학회 고문을 맡고 계시는 대구한의대학교 김세현 명예한의학 박사가 새로 펴낸 책입니다. 바이러스 공포 이겨내는 방법, 면역력 키우는 장내 미생물입니다. 무병백세의 꿈은 인체의 뿌리 장 건강에 달려있다. 건강한 장이 면역력을 키우고 바이러스도 잡는다. 건강 10계명 인체정화 프로그램. 이젠 선택 아닌 필수. 주간 12여일에 베스트셀러 제1위를 달리고 있는 책입니다. 온 세상이 바이러스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시점에 딱 맞는 책인 것 같습니다. 면역력의 중요성이 각광받고 있는 시기죠. 자, 그럼 김시현 박사님께서 펴내신 장내 미생물이 우리 인체 면역력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장 나무는 뿌리, 사람은 장의 5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이 좋아하는 식품, 싫어하는 식품. 우리 몸에는 뇌의 명령 없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 13개 있다. 눈, 침샘, 담낭, 소장, 위, 대장, 방광,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생식기가 그것이다. 뇌관이 지상하부에서 시작되는 자율신경은 척수신경을 따라 하부로 뻗어나가며 우리 몸이 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장기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었을 때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데 반해 소화기 계통은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을 때 활동을 개시한다. 부교감신경은 이완과 관계가 깊어서 상황이 느긋하고 편안해져야 비로소 소화액이 분비된다. 적에게 쫓기는데 음식을 소화시키고 있을 틈이 있을까? 장은 자율신경이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내 의도와 관계없이 때가 되면 자기 일을 시작한다. 또한 장은 내 기호와 빌개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분명하다. 장이 좋아하는 음식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이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에 유익한 균이라는 뜻으로 를 위한 의미하는 프로와 생명을 뜻하는 바이오틱스로 이루어져 있다. 생명을 위한 for life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그 자체로 유익균을 뜻하면서 장내 유익균의 수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이 든 음식으로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이 있다. 김치 속에 든 젖산균이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이다. 김치 젖산균은 김치가 알맞게 익었을 때 가장 풍부하다. 된장, 청국장, 낫또에 많이 든 유익균은 바실러스균이다. 된장찌개를 먹을 때는 끓기 시작한 지 10분 이내에 불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바실러스균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모기가 되는 물질로 앞을 뜻하는 프리와 바이오틱스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프락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락톨로스가 프리바이오틱스에 해당한다. 프리바이오틱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체 소화 효소에 분해되어서는 안 되고 장내 미생물 가운데서도 유익균에 의해 분해되어야 한다. 프락토올리고당을 다른 말로 난소화성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인체는 소화시키지 못하지만 유익균에 의해 발효되므로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든다. 프락토올리고당이 많이 든 식품으로 샐러리, 양배추, 고구마, 미역, 버섯, 과일을 들 수 있다. 이런 식품을 식탁에 자주 올리면 장내 미생물은 먹이를 얻어서 좋고 인체는 장내 환경이 좋아지니 좋다. 미생물과 인간이 공생이 완성되는 것이다. 최근 방송에서 프리바이오틱스에 뚱보균이 하나인 퍼미큐티스균을 물리치는 효능이 있다고 해 화제가 됐다. 장내 미생물인 퍼미큐티스균은 지방산을 생성하는 기능이 있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 균을 가진 사람이 더 살찔 확률이 높다. 한편 슈퍼마켓에 가면 플라스틱 용기에 든 요리 올리고당을 판매하는데 최근 설탕 대체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마트 진열대에 있는 올리고당은 설탕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칼로리가 높은 데다 제조 과정에서 설탕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맹신하는 것은 금물이다. 설탕보다 약간 나은 정도라고 보면 된다. 올리고당을 요리에 이용할 때도 볶음이나 조림 요리에는 적당하지 않다. 요리에 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에도 약해 매실청, 와인처럼 숙성 과정에서 산이 발생하는 식품에도 넣지 않는 게 좋다. 제품으로 된 올리고당은 샐러드에 단맛을 더하거나 조리가 끝난 후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티바이오틱스는 항생제를 일컫는다. 안티라는 접두사는 대항을 뜻하는 항의 의미가 있다. 글자 그대로 생명을 죽이는 물질이 안티바이오틱스다. 항생제는 세균성 질병의 원인인 박테리아를 죽이는 기능이 있지만 장내 유익균까지 몰살시킬 수 있어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항생제를 남용하면 박테리아의 내성을 키우게 되므로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해악을 미친다. 항생제는 생명체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생물과 무생물이 중간 형태인 바이러스는 사멸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의 경우 다른 치료약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이길 힘은 우리 체내에 있다. 우리 면역계는 외부에서 침입해오는 다양한 병원체에 대항하여 싸울 체계적인 전략을 지니고 있다.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질병 예방법이다. 인체 면역력의 열쇠는 장내 미생물이 쥐고 있다. 안티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모두 질병에 대항하는 힘이 있다. 안티바이오틱스가 박테리아와 장내 미생물을 구별 없이 죽인다면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과 인체 모두를 살린다는 점이 다르다. 피부를 지키는 피부 플로라. 장은 넓은 의미에서 피부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체의 바깥 부분인 피부에 미생물이 다량 서식하는 것은 장과 피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내 세균총처럼 피부에도 미생물이 집단을 이루고 산다. 장내 세균총이 장내 플로라라면 피부 세균총은 피부 플로라이다. 장내 미생물이 100조개라고 할 때 피부에 서식하는 미생물은 1조개가량 된다. 피부 플로라는 장내 플로라와 마찬가지로 병원균으로부터 인체를 지켜낸다. 일반적으로 박테리아는 산에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부 플로라는 인체 피부가 약산성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므로 알칼리성 세정제로 몸을 자주 씻는 것은 피부 플로라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 외에 피부 플로라는 보습 성분을 생성해 피부 건조를 방지하고 활성산소와 과산화지질을 분해하여 피부결을 정돈하는 기능이 있다. 네, 요즘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참 많이 유행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인간이 내재하고 있는 자연적인 힘을 이용해서 세균에 대응한다면, 안티바이오틱스는 외부의 인위적인 힘을 이용해서 질병에 대항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항생제와 같은 안티바이오틱스를 이용할 경우 외부 박테리아와 장내 미생물을 분별 없이 죽인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요즘 항생제 남용에 의해서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 그 항생제의 사용에 대해서 정부가 많이 규제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항생제와 같은 외부의 외재적인 힘에 의거하지 않고 우리 몸의 내재적인 힘을 살리는 것, 즉 장내 플로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장내 환경을 바꾸려면 우리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음식을 섭취해야겠죠? 즉 다시 말해서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풍요,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장애에서 건강전도사 이춘아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